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여권은 어제 맞대결 구도가 성사된 동구청장 등 동구 지역 선거 지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은 범민주 진보 빅텐트 형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북구청장 후보 단일화는 교착 상태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찬석 후보의 사태로 맞대결 구도가 성사된 울산 동구청장 선거. 국민의힘은 동구 지역 선거 지원에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김두겸 시장 후보는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왕암 일대를 해양 관광특구로 지정해 세계적인 리조트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힘 있는 시장과 구청장, 지방위원이 똘똘 뭉쳐 동구 발전 확실히 이끌어내겠습니다. 야권은 범민주 진보 진영 연합전선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주 진보개혁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울산만은 반노동, 반인권 세력의 부활을 막아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동건 북구청장 후보는 정의당 김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협상을 끝내자고 독촉했습니다. 늦어도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단일화 협상을 끝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빨리 만나서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의당 김진영 후보는 단일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북구청장 선거는 범민주 진보 간 단일화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이 모두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구와 남구, 울주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무소속 정창화 후보 사태로 2파전 구도가 형성된 중구. 기호 1번 박태환 후보는 혁신중구의 중단 없는 성장을 위해 재선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인들의 손을 잡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산업을 튼튼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 구청장이 시작했고 또 이제 그 기반을 다져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기호 2번 김영길 후보는 다시 뛰는 종갓집 중구를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중구는 인구 위기에 처했다며 인구 유입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구청장임을 강조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21만 명입니다.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는 김영길 인구 유입 정책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새로운 중구를 역동적으로 한번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김영길 꼭 선택해 주십시오. 최초의 성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남구. 기호 1번 이미영 후보는 품격과 희망이 넘쳐 흐르는 남구를 만들겠다며 재탈환에 나섰습니다. 섬세하고 똑부러지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남구 최초 여성 구청장을 만들어 달라며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남구가 발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희망과 품격의 남구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간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면서 똑부러지게 일 잘한 구청장 기호 1번 이미영 꼭 찍어주십시오. 기호 2번 서동욱 후보는 주민과 남구를 위해 끝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남구청장에 당선된 첫날부터 오직 남구와 주민을 위해서 힘껏 달려왔습니다. 우리 산의 중심 남구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남구 발전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4년 전 선거의 재현이냐 서력전이냐, 울주군수 자리를 놓고 또다시 맞붙은 두 후보 간 대결. 기호 1번 이선호 후보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중단 없는 울주의 발전을 위해 또다시 출마했습니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미래 가치를 높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이선호가 유치한 산재공공병원 농산물 도매시장 원전 해체 연구소를 잘 마무리해서 울주 국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기호 2번 이순걸 후보는 울주군의 생활 환경과 교육, 경제, 문화복지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끌어올리겠다며 4년 전 선거 서력전에 나섰습니다. 남북권 해양관광에너지단지 육성 등 권역별 특화 개발로 100년 울주의 기틀을 닦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10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울주군의 미래에 대한 이정표도 잘 세웠습니다. 이순걸이 새로운 울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질 중구와 남구, 울주군.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학부모 3천여 명이 어제 김주홍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념으로 점철된 울산교육의 피폐함을 걷어내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 김주홍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옥희 교육감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형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 후보는 거점형 학생체험 복합공간 운영과 제주도의 울산 학생교육원 분원 설립, 울산의 디지털 교육박물관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게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공판이 열렸지만 송철호 후보가 선거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급기야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지와 한 표를 호소하기에 앞서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자신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깨끗하게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단 오늘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고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는 전국에서 84건이며 울산에서는 경고 이상의 위반 행위 조치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울산 학성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김 청장은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에 첫 발을 디딘 뒤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경찰 내부에서 지식이 해박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급증에 힘입어 울산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울산 수출액은 82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수출이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인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으며 선박 수출도 최근 수주 물량 생산 본격화로 1년 전보다 27.8% 증가했습니다. 울산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유니스트와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울산 구현을 위한 TF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공공데이터 기반 민원 서비스 추진 계획과 로봇 업무 자동화 도입 추진, 정부 전자문서 지갑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SOL 폭발 화재 사고 원인이 사고 당시 열려 있었던 밸브 2개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제 국과수와 SOL 폭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아직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다음 주쯤에 다시 합동 감식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S-5일 폭발 화재.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에 경찰과 국가수 등 70여 명이 합동 감식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초 어제 예정됐던 합동 감식은 건물 붕괴 등의 위험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인화성 물질인 아황산가스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어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황산가스 그 농도가 현장에서 지금 높게 측정이 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오늘 통제가 돼가지고 진입이 안 돼가지고 오늘 못했고. 대신 S-5일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관련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가스를 모두 빼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입니다. 빼내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왜 빼내면서 증거가 훼손될 위험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에 또 인화성 물질가 대부분 또 독성도 띠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진입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국가수 쪽에서 무조건 미룰 수는 없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접근이 쉽지 않아 진상규명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원인은 작업 당시 닫혀 있어야 할 배관 밸브 2개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따라 조사의 핵심은 이 밸브들이 왜 열렸는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웅입니다. 울산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없는 울산 만들기 운동본부가 S-5일 폭발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산업단지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5일 폭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 처벌과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S-5일 폭발 화재에 대해 사고 현장과 연결된 탱크가 가스가 유입되면서 탱크 내부 압력이 높아져 자동으로 가스가 역류했거나 컨트롤 룸에서 자동 가스 공급 장치를 가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청인 S-5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울산과 온산 석유화학단지 토론회가 어제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인 여수에 이어 울산과 서산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잦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노후 설비 때문이라고 보고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번 S-5일 폭발 사고와 연관돼 석유화학단지의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 강조됐습니다. 울산시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았으며 울산 혁신도시 현황과 생활여건, 정주여건 만족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뒤에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울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민들이 한수원 측에 10억 원대의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북구 지역 어민 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월성, 원전 등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28억 7천여만 원을 보상했지만 원고 측이 사료비 단가가 잘못 적용돼 보상금을 적게 산정됐다며 15억여 원을 추가로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료비 단가 등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북구 동천강 일원의 야생조류 탐조대와 쉼터 2곳이 조성됐습니다. 북구청은 사업비 9천만 원을 들여 동천강 일원에 쉼터 데크와 전망대 등 야생조류를 가까이에서 관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울산에는 태화강 주변 남구 해양청구 아파트 앞 2곳 등 모두 4곳에 조류 탐조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 부인들의 봉사 모임인 현중어머니회가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에 1억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제 전달된 기부금은 현중어머니회가 자선 바자회와 일일 호프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모은 것으로 울산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중어머니회는 지난 1977년 발족 이후 지난해까지 45년간 지역 학생 454명에게 4억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